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성공 사례로 배우는 SM 매니저에 대해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유니티 코리아의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 목차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이제 DX, AX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제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모두 사내에 보유하고 있었던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실 거예요. CAD가 됐든지 뭐 재질이 됐든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위한 포맷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넙스 데이터와 같은 CAD 포맷일 것이고요. 이거를 디지털 트윈과 같은 곳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폴리곤의 형태로 바뀌어야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맞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변환하게 되고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서들 간에 서로 데이터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재생산이 된다거나 재사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동화와 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원천 데이터를 자동화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디지털 트윈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모두가 같은 에셋을 보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셋이 최신의 에셋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미리 만들어진 에셋이 없다, 혹은 뭐 외주 개발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셋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에셋을 업로드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반복해서 생산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재사용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SM 매니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보유하고 계신 원천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기 위한 연결, 그리고 유니티의 에디터를 통해서 리얼타임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제작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모바일 핸드폰이 됐던 뭐 VR 장비가 됐던 이런 타겟 디바이스에 배포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배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내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CAD 포맷 혹은 여러 가지 파일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 70여 종 가까운 파일을 유니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뿐만 아니라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PLM이나 뭐 BIM, 기타 여러 가지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커넥트라는 과정을 통해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인 유니티 에셋 트랜스포머를 활용해 데이터를 CAD 기반의 뭐 넙스 데이터와 같은 것들을 유니티의 폴리곤의 형태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변환한 이후에 유니티의 SM 매니저에 집어넣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리얼타임 3D를 위한 에셋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사내에서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에셋은 유니티의 에디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에디터 안에서 이것을 수정하고 혹은 무언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업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디터 안에서는 뭐 GIS나 IoT나 혹은 PLC나 이렇게 리얼타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도 인터페이스 받아서 에디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디지털 트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니티에서는 데브옵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에셋에 대한 형상 관리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개발을 하시다 보면 개발하면서 나오게 되는 다양한 소스 코드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소스 코드들에 대한 형상 관리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스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해오셨던 빌드 과정까지도 이렇게 맡겨서 빌드에 오토메이션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타겟하는 디바이스들, 뭐 PC나 맥OS, iOS, 안드로이드, XR 장비 등이 있을 텐데 이렇게 원하시는 플랫폼에 빌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런타임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당연히 레거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의 어플리케이션은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레거시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곳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전체가 순환으로 움직이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유니티의 SM 매니저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매니저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에셋 관리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사내에 보유하고 계신 다양한 종류의 에셋들을 드래그 앤 드롭하기만 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2D와 3D의 썸네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면서 AI 기반으로 각각의 에셋에 자동으로 태깅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인지 3D 모델인지 재질인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죠. 하지만 자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곳에 태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A에 사용하는 거라든지 B에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태깅을 남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에셋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라면 이것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것을 이름만 보고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셋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최신화가 되고 변경해 나가는데 이러한 변경의 이력이나 누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에셋 매니저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워크플로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PLM이나 이렇게 데이터와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특정 폴리곤의 숫자 이상의 에셋만 찾아줘와 같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대로 필터링을 하고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예를 들어 사내에 솔리드웍스와 같은 CAD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솔리드웍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레빗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레빗 소프트웨어를 열고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셨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에셋 매니저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셋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하게 되면 그 파일이 어떤 포맷이 됐건 70여 종 가까운 파일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셋에 대한 썸네일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웹상에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에셋을 회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어라키 구조들도 그대로 웹상에서 보여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각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하이드 앤 쇼를 한다거나 내가 특정 위치에 저렇게 어노테이션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코멘트를 남겨서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나의 다른 부서의 사용자들에게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글로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6월에 독일에 있는 뮌헨에서 오늘과 같은 유데이 인더스트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BMW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를 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도와드리고자 한글로 조금 번역을 해서 이것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보신 것과 같이 BMW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트윈과 같은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세션은 약간 이거를 연사를 발표를 하셨던 연사분이 최초에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XR 쪽에 개발하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세션을 설명하고자 했었을 때 이거를 약간 게임처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스트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게임 개발은 지진 속에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해서 이 발표하신 분께서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가상세계를 만드는 것은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진 속에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실 BMW처럼 대규모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들은 굉장히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보스전을 겪어보셨을 거라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게 사실 사내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뭔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게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이분은 보스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요.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셋의 미로에서 길을 잃다라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점점 이제 BMW에서는 발전시켜 나갔었고요. 각 파트마다 더 빠르고 더 나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몇 가지를 표현해 봤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디자인 부서와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감성적인 렌더링이나 XR로 이 장비를 직접 불러와서 경험해 보면서 이게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형태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만드실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 CAD 데이터 베이스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변환해서 사용하셨겠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마케팅 팀이나 영업 쪽에서는 완성차가 나왔을 때 그 CAD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엔드단에 있는 고객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이 차량에 대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각 부서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들을 원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끌어와서 예를 들어 뭐 3D의 월드를 만든다거나 혹은 자동차를 내가 VR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경량화시켜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셨었을 거예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게 변환해서 사용하셨던 거죠. 그 이유는 원천 데이터는 사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본인의 이제 업무에 맞게 필요한 형태대로 데이터를 변환하면서 사용하셨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수작업의 반복성이 발생하게 되고 디자인팀에서 이미 만들었던 3D 모델인데 영업팀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뭐 외주를 맡겨서 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BMW에서 겪었던 문제는 결국 우리 사내에 가지고 있는 에셋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에셋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에셋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까? 내가 필요한 파일 포맷, 뭐 예를 들면 뭐 FBX나 USD나 이런 파일이 필요한데 이 파일이 사내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뭐 이 데이터를 차량용 HMI에 집어넣어야 돼서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에셋이 필요한데 그 파일이 우리 사내에 있을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것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었겠지만 거대한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미로다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BMW에서 하고자 했었던 거는 이제 슈퍼마리오 게임처럼 순간이동하는 파이프를 구축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에셋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버추얼 포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내부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요. 이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가상세계에 완전히 집중화되어 있는 전용 커뮤니티여서 사내 전반에 걸친 이해 전문가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이 프로젝트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만들며 서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도 영상 한번 볼게요.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모두가 처음에 시작했던 원천 데이터는 똑같았을 거예요. CAD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을 텐데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지만 이러한 에셋 매니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이러한 모든 작업을 각 부서에서 필요의 목적에 따라 작업을 했어야 됐던 거죠. 하지만 BMW에서는 3D 마인이라고 불리는 3D 프로젝트와 에셋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요. 이 3D 마인이라는 플랫폼은 유니티의 에셋 매니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바뀐 아키텍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위에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죠. 근데 중간에 3D 마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3D 마인이 생겼는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씨를 보면 자동화라고 되어 있죠.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3D의 디지털 트윈이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형태대로 자동화되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D 모델이나 재질, 3D 월드, 텍스처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미리 데이터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되면 디자인팀에서 XR 리뷰를 하고자 했었을 때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내가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3D 마인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바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방향이 아니라 XR 리뷰를 하면서 생성되게 된 새로운 에셋들을 3D 마인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사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이것을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한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결국 에지이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게 원웨이로 방향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모두가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폴리곤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여러 번 반복 작업을 진행했던 거죠. 이러한 작업들이 2B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3D 마인으로 자동화되어서 컨버팅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3D 마인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혹은 새로 만들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데이터를 3D 마인에 올려서 사내에 있는 다른 부서들도 함께 공유하며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네, 이게 실제 이제 BMW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마우스로 BMW가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스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사외에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화되어 있는 이 오른쪽에 3D 마인이라고 보이시죠? 이 데이터가 자동화되어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에셋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돼요. 이 에셋 데이터베이스는 3D의 어떠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들은 뭐 CAD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에셋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BMW 내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셋 매니저는 단 유니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BMW도 언리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유니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 안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3D 에셋들도 있을 거고요. 로직을 만드는 하나의 스크립트나 이러한 소스 코드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생성된 3D 에셋들은 모두 3D 마인이라 불리는 에셋 매니저를 통해서 에셋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내가 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언리얼로 진행했는데 두 번째 프로젝트를 유니티로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해당하는 에셋들이 다 3D 마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에셋을 얼마든지 끌어다 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주 개발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생성된 소스 코드와 3D 에셋들도 모두 3D 에셋들은 이렇게 에셋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될 거고 소스 코드들은 아래에 보이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형상 관리가 양쪽에서 모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와 에셋까지도 두 개가 연결되어서 형상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BMW에서는 이러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이나 오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유니티의 에셋 매니저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큰 이유는 아래에 보이시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 현재 BMW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의 모습이고요. 첫 번째 이유는 보안이었었습니다. CAD와 같은 데이터나 굉장히 컨피덴셜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데이터의 통제권을 직접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BMW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AWS 환경 안에 이러한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해서 이분들의 에셋 매니저가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AWS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셋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BMW는 이런 유니티나 언리얼 혹은 뭐 브이레드, 알리아스, 뭐 카티아, 델타젠
뭐 블렌더 이런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에셋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에셋을 관리하는 어떠한 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만 사용한다거나 그 에셋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유니티의 에셋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에셋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독특한 기능인데요.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에셋 매니저와 유니티의 버전 컨트롤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셋 매니저는 에셋에 대한 형상 관리를 하게 되고, 버전 컨트롤, 예전 이름은 플라스틱 SC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덕트는 소스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스 코드를 형상 관리하면서 여기서 발생되어 있는 에셋들까지도 에셋 매니저에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시고, BM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초의 플라스틱 SCM, 즉 유니티의 버전 컨트롤을 사용하시다가 향후에 에셋 매니저까지 확대된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슬라이드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유니티의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변환되는 과정까지를 자동화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까지도 큰 장점으로 뽑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BMW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세션 자체를 게임에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요. 에셋 매니저를 통해서 파워업을 해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스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성과를 보게 되면 24년 12월에 개발 환경에 유니티 에셋 매니저에 대한 배포가 끝나게 됐고요. 지난 5월에 통합 환경에 유니티 에셋 매니저가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 설정을 99% 정도 자동화하셨고요. 그리고 유니티의 버전 컨트롤은 이미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저희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요 계획은 Q3 내에 운영 환경에서 이 전체의 모든 것들, 유니티의 에셋 매니저와 버전 컨트롤 그리고 오토메이션 과정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용 사례에 대한 온보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분들은 조직 전체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일로되어 있는 관점에서 프로젝트나 부서가 아닌 사용 사례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보시면 1시리즈, 2시리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1시리즈를 만들면서 차량에 대한 경량화 모델을 만들고 뭐 가상의 공장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다라고 한다면, 2시리즈 작업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이 각각의 시리즈별로 필요한 설비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만들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프로젝트 기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춰서 나누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팩토리 버스다라고 하면 공정에 대한 뭐 기구 설비나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에셋들을 내가 1시리즈를 담당하던 2시리즈를 담당하건 상관없이 사용 목적에 맞게 해당 에셋들을 만들고 공유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어떠한 머터리얼과 같은 재질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1시리즈를 찾고 2시리즈를 찾고 하는 게 아니라 머터리얼 데이터베이스라는 데 들어가면 모든 머터리얼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대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야 할 필요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로의 전환입니다. 사실 이렇게 에셋들을 사용하게 되면 보안 수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게 될 거예요. 이전에 알아야 할 필요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만약에 1시리즈와 3시리즈를 담당하는 사용자였다라면 2시리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에셋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에셋을 만들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호해야 할 필요라고 한다면, 내가 1시리즈와 3시리즈의 담당자더라도 2시리즈에 어떤 에셋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볼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업무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그 2시리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한 요청을 해서 권한을 받으면 되겠죠. 결국은 내가 사내에 어떤 에셋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안 등급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1레벨 보안을 가지고 있던 사용자가 향후에 2레벨, 3레벨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각각의 사용자에게 맞는 형태의 보안 레벨에 접근 가능한 에셋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BMW에서 최근에 사용 사례 중에 하나인 M 믹스드 리얼리티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요. 여기에서는 VR 기기를 착용하고 BMW M 모델에 탑승하게 되면 차량 인테리어와 그 운전대 내 손이 보이게 돼서 마치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운행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니티의 SM 매니저를 기반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BMW 사례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BMW에서 사용한 SM 매니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레거시 시스템을 완전히 이기기 위한 보스전을 위한 최종의 마스터키는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에셋 매니저와 같은 강화 아이템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분은 마스터키를 앞으로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의 뭐 디지털 트윈과 같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혹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면 또 이러한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션이 마치게 됐었습니다. 사실 뮌헨에서는 BMW의 3D 마인뿐만 아니라 볼보의 에어로 VR이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HMI, 최근에 CLA 모델이 공개가 됐죠. 이 모델에 적용된 유니티 기반의 HMI가 어떻게 유니티를 선택하게 됐고 유니티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XR 경험을 제공하는 이러한 오토모티브 기반의 다양한 사례들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유니티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건설사인 오바야시의 케이스입니다. 오바야시는 사실 건설업계의 인력 감소나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3D 모델을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 DX를 실현하고자 했었던 거고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빔 데이터를 불러와서 화면에서 바로 시각화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바로 렌더링하기를 원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빔 데이터가 있고 현장이 이제 시공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늘 얼마나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취득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빔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바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싶어 했는데 건설 현장에 작업자들이 투입될 때 어느 위치는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위치는 현재 장애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배치를 해서 아침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태블릿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작업 내용과 혹은 뭐 피해야 할 곳, 위험한 곳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프로토타이핑을 해본다거나 이런 목적을 사용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많이 4D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게 되죠. 시간축을 기준으로 해서 누적된 현장 정보도 보고자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빔인데요. 이 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빔 데이터를 올려서 바로 이 빔 데이터가 시각화돼서 보여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CAD 데이터들이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서 쉽게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렌더링하는 것인데요. 빔 데이터에다가 이제 드론이나 항공 측량이나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서 취득하게 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한꺼번에 같이 올려서 현재 공정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브젝트 매치인데요. 건설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어느 위치에 이제 작업자가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누구나 해볼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인 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내가 이 공간 안에 어노테이션을 남겨서 내가 실제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뭐 이 부분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필요하다, 여기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남겨서 모두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 모드가 아니라 실시간 뷰 모드를 한다면 각각의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뭐 IoT 장비나 GPS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오브젝트와 연결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차량이 현장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업의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고자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진행 중인 이 그랜드링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대한 빔 데이터가 쉽게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렌더링돼서 보여진다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었을 텐데, 유니티의 에셋 매니저 안에 들어있는 이 3D 데이터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것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빔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3D 데이터 스트리밍을 통해서 렌더링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무거운 에셋이어도 바로 보여지게 되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취득한 데이터도 한 공간 안에 올려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XR 장비라든지 혹은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셋을 에셋 매니저에 업로드하고 3D로 데이터 스트리밍하기 위한 것을 이네이블 시켜주기만 한다면 이러한 기능을 바로 가져가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BMW뿐만 아니라 도요타의 케이스인데요. 올해 이제 일본에서 진행됐었던 이 한국의 유데이와 같은 행사였습니다. 이 도요타에서도 HMI를 유니티 기반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협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면서 에셋 매니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디자이너가 만든 저 자동차의 모델이 스테이크홀더 혹은 뭐 의사결정권자, 매니저, 뭐 C레벨 이런 분들이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차의 모델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바로 에셋 매니저를 통해서 최신의 에셋, 업데이트된 에셋을 바로바로 받아와서 쓰도록 해서 이 전체적인 개발의 파이프라인을 더 낮게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죠. 다음은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에셋 매니저를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그냥 에셋을 관리하는 도구다라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에셋 매니저는 이것 이외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3D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리밍이나 혹은 SSO 연동을 통해서 사내의 ID 패스워드를 로그인했을 때만 로그인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간에 어노테이션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저희가 패키지나 SDK, API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티에서 이 에셋 매니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AR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음성 채팅이나 멀티플레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용자가 서로 협업하면서 협력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만들고자 하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에셋을 업로드하고 에셋 매니저에 넣고 이것을 데브옵스에 연동해서 유니티 에디터에 이것을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내가 타겟하는 뭐 XR 디바이스에 이것을 빌려야겠다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이라는 것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게 됐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QR 코드가 있는데요. 저거 스캔하시면 이제 등록 폼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에셋을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3D 에셋을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개발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네, 한 번의 클릭으로 에셋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등록 폼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나시면 GitHub에 링크가 나올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받으시게 되면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니티 에디터에서 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오실 거고, 여러분들이 타겟하고자 하는 플랫폼, 뭐 PC가 됐던 뭐 윈도우가 됐던 뭐 iOS가 됐던 안드로이드가 됐건 그 타겟 플랫폼을 선택해서 빌드를 하게 되시면 가운데 보이시는 것 같은 런타임의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용자가 한 군데에 접속을 해서 서로 멀티플레이로 경험을 하면서 에셋에 대한 리뷰를 하는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주요 특징은 유니티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하기 위한 SSO 로그인 기능이나 에셋을 내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선택해서 스트리밍하고자 하는 에셋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에셋이 버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간대로 카메라의 시점을 이동해 보면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AD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계층 구조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메타데이터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셋의 포맷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공장을 짓기 위한 빔 데이터와 공정 설비에 대한 솔리드웍스 파일과 뭐 NX와 뭐 스케치업과 이런 모든 파일들을 뭐 SMH에 올려놨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한 공간에 다 불러와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배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도 가능한데요. 뭐 보이시는 것처럼 AR 모드를 통해서 내가 이 평면상의 실제 물건을 내려놓고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멀티플랫폼 빌드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사용자가 접속해서 서로 음성 기반으로 채팅을 나누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로드맵입니다. 현재 버전 1이 제공이 되어서 GitHub에 공개되어 있고요. 버전 2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것도 곧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 있는 데모존에 가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 해당 QR을 혹시 못 찍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QR도 거기 가시면 찍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티 라이트입니다. 유니티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유니티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만 3D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니티 라이트를 통해서 모두가 쉽고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러분들의 씬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전체는 웹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웹 기반의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유니티는 C샵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데요. C샵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새 초등학생들이 코딩 교육을 할 때 스크래치로 많이 배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스크래치처럼 블럭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블럭들을 합쳐서 내 로직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약간 잘 알고 계시는 피그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피그마를 보면 2D의 UI를 그리는 툴인데요. 이거는 3D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SM 매니저에 올려놓은 에셋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러분의 CAD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디자이너 분들도 누구나 쉽게 뭐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이런 로직들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죠. 라이트를 시작하시면 이런 이 제공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검토를 한다든지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 공정 설비에 어디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을 이런 식으로 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고객사에게 PPT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랙션 할 수 있는 URL을 제공을 해서 고객은 클릭해서 직접 저런 뭐 100원을 돌려본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런 에디터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자동차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들이 프로토타이핑을 직접 하시고 이거를 경험하고 뭐 차 문도 열어보고 재질도 직접 겪어보고 하셨어야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개발자와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디자이너들도 직접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SM 매니저에서 바로 저 에셋을 선택해서 이 라이트로 이 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저 웹브라우저 안에서 인터랙션 하면서 차 문을 열어본다든지 의자를 앞뒤로 움직여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도 QR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타를 바로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에 대한 씬 편집을 바로 에디트 인 라이트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에셋을 이 안에 추가해야 된다. 예를 들어 차량 시트를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SM 매니저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다양한 종류의 뭐 시트가 있다면 그 시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한 다음에 원하시는 형태대로 재질을 변경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문을 열리는 혹은 뭐 의자를 앞뒤로 움직이는 로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스크래치처럼 블록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록들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연결하기만 하면 쉽게 이런 인터랙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웹 형태로 배포할 수가 있어요. URL이 생성이 되고 그 URL을 전달을 하면 누구나 그 URL로 접근을 해서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고객사에 이걸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메일 쓰면서 URL만 던지면 바로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데모 부스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부스에 가보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니티의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 자체를 직접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만약에 사내에 AWS나 애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 이런 SM 매니저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유니티의 SM 매니저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앞서 설명드렸던 유니티의 SM 매니저의 기능을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AWS나 애저 환경 안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통제권을 가지고 유연성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BMW의 케이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BMW도 유니티의 SM 매니저를 선택한 이유가 이 VPC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왜 VPC를 선택해야 할까요? 뭐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주권 자체를 직접 가지고 오고 싶어서였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대량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SM 매니저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VPC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니티의 SM 매니저의 모든 기능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클락을 통해서 배포가 되어 있고 완벽한 SSO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에 사용하고 있는 ID 패스워드를 로그인했을 때만 사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 같은 경우는 테라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배포할 수가 있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유니티의 프로덕트 중에 하나인 에셋 트랜스포머가 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내에 수십만 개의 파일이 있어서 병렬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에셋 트랜스포머를 뭐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이렇게 늘려서 병렬 처리를 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이거를 스케일업하고 스케일 다운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무한한 성능의 3D 데이터 처리 공장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티의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런 통제권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니티의 SM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더 나은 협업을 하시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세션도 잘 들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